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김용섭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퍼블리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99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김용섭, 트렌드를 연구하는 트렌드 분석가이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과 정부기관에서 무려 2,0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하신 실력파 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저서로는 정말 많은 저서들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멤버들이 쓴 매년 집필하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와 쌍벽을 이루는 트렌드 분야에서 정말 쌍벽을 이루는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를 2013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출간해오고 계십니다. 이 책은 총 3가지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언컨택트라고 해서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언컨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와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마지막 파트로 우리의 사회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린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초연결 시대에 단절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에서 오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감정 소모, 피로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루 종일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도 음식을 배달시키고요. 장을 보는 것도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심지어 문 앞에 배달해달라고 하면 배달원과 대면할 필요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정말 아무 지장이 없고요. 타인과 말을 직접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는 좀 낯선 변화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겐 편리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엔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매장에서는 혼자 볼게요와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두 개의 장바구니가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혼자 볼게요 바구니를 들면요. 고객이 필요할 때 부를 때만 직원이 다가오고요. 반면에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들면 직원이 먼저 고객에게 다가가서 좋은 제품을 추천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라 아예 말을 걸지 않는 게 서비스가 된 건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SNS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메신저나 문자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직접 사람을 마주하고 말을 하면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진 2030 세대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인간관계든 사회적인 관계든 비즈니스든 대면을 통한 관계가 주축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대면은 극히 일부였을 뿐이죠. 이것을 바꾸는 건 단지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사회적인 관계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대면과 접촉을 피할 수 있고 줄일 수가 있다면 피하고 줄이는 게 바로 언컨택트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피하고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의 기술이자 서비스의 방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재택이나 원격 근무의 핵심은 IT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미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고 문서 결제 시스템이나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도 정말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 있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조직 문화가 중요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효율성을 가질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평가를 잘하는 것도 필수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잘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평가 대신에 절대평가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흐름과 연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며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하고 아부도 하면서 끈끈해진 사이가 평가와 인사, 승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업무 성과만 가지고 투명하게 평가를 한다면 직원들은 효율성과 생산성 차원에서 좀 더 나은
나은 나의 업무 방식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유연근무제라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를 통해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복지 혜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는 엄밀히 말해 유연근무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유연근무제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사로서는 사무실의 유지 비용도 줄이고요. 직원으로서는 출퇴근에 따른 이동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고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 근무는 일과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워라밸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원격 근무는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직원에게 주어진 자율만큼 회사와 직원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대면하며 일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과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로 하다 보니까 느슨해져서 일을 더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관점과는 좀 반대인 것인데요. 이것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비대면, 비접촉이지만 네트워크 연결에 있어서는 과잉대면, 과잉 접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위해선 시간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 외에는 직장과 일부러 연결을 끊는 직원들도 아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찰스 앤디가 쓴 코끼리와 벼룩이란 책에선 코끼리에 비유되는 대기업 직장에서 벼룩에 비유되는 프리랜서 중심으로 고용 문화가 재편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찰스 앤디가 2001년에 한 것이죠. 물론 당시엔 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는 이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한 미래가 올 것이란 것에 공감할 수 있었을지라도 막상 스스로 대기업 조직에 나와 프리랜서로의 삶을 받아들이긴 좀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주장에 따라 독립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집을 사서 정착했던 건 우리의 본능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고용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회적인 욕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을 원치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겠죠. 국가적인 장벽도 사라지고 있고요. 언어적, 문화적 장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 보면 이곳이 지금 서울인지 뉴욕인지 치앙마이인지 사무실 책상인지 카페인지 달리는 기차 안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우린 전 세계 어디든 접속하고 전 세계 누구와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컨택트의 시대는 오히려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기회와 컨택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집단 생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실 수업인데요. 한정된 공간 안에 다수의 학생들이 서로 앞뒤, 옆으로 연결돼서 수업을 듣습니다. 과거엔 앞쪽의 교사를 바라보도록 책상 배치가 되어서 교사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필기하는 그런 구조였지만요. 지금은 U자 형태나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상호간 토론하기 좋은 구조를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 교시당 학생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서로가 가까이 붙어서 수업을 하긴 마찬가지죠. 수업 중에는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자 한 명이 만약에 있다면 순식간에 전염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한 교실이 다른 교실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학교라면 같은 동선으로 다니고 같은 화장실, 같은 구내 식당을 이용할 테니까 감염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휴교입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전염병은 막을 수가 있겠지만 학교의 본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가 이렇게 중단되면 이와 연관된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혼란을 겪은 학교로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대면하면서 진행하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가진 단점이 이번 계기로 크게 부각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오히려 자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든 계기가 학교와 수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결국에 그 답은 에듀테크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노동력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특히 코딩과 관련해서 미스매치가 있고 2018년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의 절반 정도가 4년제 학위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4년이란 시간과 비싼 등록금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만큼의 돈과 그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갖추는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대학을 가는 건 학위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학문 연구가 아니라 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위해선 학위가 자격증처럼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대학 학위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대학에 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경우이지만 직장 평가 사이트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IBM, 뱅크 오브 아메리카, 힐튼 같은 회사들은 특정 직업에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대학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은 직원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으로 평생 써먹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교육받고 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대학이 가진 위상, 기업이 대학 학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대학 졸업장은 겨우 입사를 위한 평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4년의 시간과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지 그것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언컨택트 사회로의 전환은 대학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유통이 온라인으로 더 빨리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통업계는 재편될 것이며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모두 언컨택트를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2015년 100억 정도에 불과했던 새벽 배송 시장은 초기엔 마켓컬리가 주도했습니다. 2016년 340억 규모로 커지고요. 쿠팡에 로켓프레시가 합류하고 이후에 대기업 유통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2017년에는 1,900억 원, 2018년엔 4천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고 2019년엔 급기야 1조 원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홈쇼핑도 다 뛰어들게 되었죠. 2020년에도 시장이 뜨겁게 커지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가 정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어도 계속 급성장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폭발적인 성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새벽 배송의 가장 큰 장점은 장보러 가는 번거로움을 없앤 편의성이 아니라 사람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비대면입니다. 자고 일어나 문 앞에 놓여진 물건을 그냥 갖고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새벽 배송 시장의 성장은 정말 대형마트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점포 수가 계속 증가만 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이제는 폐점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새벽 배송의 시장의 성장과 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배달 주문에 배달의 민족도 코로나19의 매출 수혜를 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문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배민라이더스 입점 가입도 늘어났습니다. 방문 고객이 줄다 보니까 배달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식당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배달업계가 주문과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미 수년간 이어져 온 흐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를 주문하는 형태를 보면 사이렌 오더라고 해서 비대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주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빠지지만 그 자리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에선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비대면 환경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심술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쇼핑 업계나 음식 배달앱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죠. 비대면이 우리의 접촉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키고 시간 절약에 편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서비스 업계로선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가져가야 할 그러한 방향인 것이죠. 2019년 7월 구찌의 iOS 앱에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한 신발 피팅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찌 앱에서 신발을 고른 후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발을 비추면 신발을 신은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신발을 신은 것 같은 현실감 높은 영상이 바로 정말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쇼핑이 유일하게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 비해 우위를 점했던 것이 바로 실제 착용해보고 경험해봄으로써 구매 시 판단의 정확도를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에선 늘 구매 후 불만족이나 반품이 정말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 AR 기술을 활용해 그 문제를 해소시켜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던 제품들을 직접 착용하는 것 같은 증강현실의 기술을 경험하면서 충동 구매가 더 늘어나기가 쉬워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다 가진 셈이기 때문에 유통업계나 패션업계 입장에선 이런 AR 기술을 적극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있는 구미 2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고 사업장 전체를 24시간 닫고서 방역을 했다고 하죠. 문제는 한 번만 중단하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생산의 차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공장이 폐쇄되는 상황은 기업으로서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제라 볼 수 있겠죠. 전염병의 변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장의 자동화입니다. 사람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확대시키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해 노조와 갈등을 겪는 일도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에서의 갈등이자 변화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데 여기에 산업적 진화 말고도 언컨택트가 가지는 새로운 명분도 추가된 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수혜자 중 또 하나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게임 시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이자 자발적 격리, 그리고 재택근무 확대와 계약 연기 등을 하면서 정말 게임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PC게임 플랫폼 스팀의 2020년 3월 15일 기준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것은 역대 최대이자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e스포츠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인기 스포츠들은 모두 선수들 간의 접촉이 불가피한 종목들입니다. 선수만 문제가 아니라 선수가 감염되면 팬들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엔 무관중 경기가 제기되기도 했죠. 실제 국내에선 배구나 농구에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중 경기라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팬들이 응원하며 즐기는 스포츠에서 관중이 사라지는 순간 스포츠는 그냥 다 큰 어른들이 뛰어다니며 공놀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팬이 없으면 프로스포츠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포츠 산업으로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슈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플랜 B 차원에서도 언컨택트를 스포츠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 스포츠 산업을 기존 스포츠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삼성전자 등입니다. 이들은 IT 기업뿐 아니라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IT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가진 위상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컨택트 사회는 이들 IT 기업에게 이득일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자 IT 기업들인 이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언컨택트 사회를 좀 더 빨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은 최상위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표적 사업이자 미래 기술,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언컨택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제조하고 서비스하던 환경들에서 사람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자 이것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IT 최상위권의 사업 체제 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정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탑 10 중에선 미국 기업이 7개나 됩니다. 미국이 정말 IT 산업의 주도권이자 전 세계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언컨택트 이코노미에서도 미국이 가진 산업 주도권의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IT 기업 간의 협력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AI 분야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언컨택트 사회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을 더욱더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급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서도 커뮤니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주는 것도 생기고 있고 입주민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분양에서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웃사촌을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하는데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비슷한 사회적인 수준을 가졌다고 여기기에 주로 고가의 아파트 단지일수록 이러한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린 새로운 형태의 이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사회는 모든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될 타인을 좀 더 세심하게 가리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이건 영화 기생충에서 부잣집 사모님으로 나오는 조효정 배우가 한 대사입니다. 검증된 사람끼리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서로 연결되자는 의미이죠. 고급 아파트가 이웃 사촌을 부활시킨 건 양극화된 사회의 단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다 보니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민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돈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계급 기준은 어찌 보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사회적 격리를 해본 것이죠. 언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는가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한국 사회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많이 얽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이자 거리두기를 전 국민이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자발적인 고립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회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미 존재했지만 비주류였던 욕망, 바로 자발적 고립화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이 되었건 각자가 선택할 필요는 있습니다. 컨택트 사회에서 자발적인 고립화는 괴짜들이나 비주류의 선택이었겠지만 언컨택트 사회에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주류들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반대로 자신에 대한 집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끈끈한 연대라고 믿어왔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가족, 직장, 인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해주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이야말로 끈끈함의 결정체였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관을 통해 가문을 만들고 친척과의 연결도 끈끈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필수라 여기지 않고 있고요. 독신과 자발적인 고립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로서의 결혼을 버리고 동거나 비혼 등에 대한 선택도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끈끈함이 불편하게 여겨진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것은 시대적인 변화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줄어들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변화된 욕망 때문입니다. 고립되고 외롭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할 때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싶은 것이죠. 혼자와 함께의 중간 지점, 즉 혼자지만 가끔 함께가 되는,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끈끈하진 않은 느슨한 연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끈끈함이 주는 친밀함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도 동반됩니다. 이러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느슨한 연대에서 드러난 욕망입니다. 언컨택트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가지는 장점은 일부 취하되 그러한 연결이 주는 부담스러움이나 복잡함은 덜어내겠다는 태도가 느슨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와 이기적인 태도로 볼 수 있겠지만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입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오프라인에서의 연결과 교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류를 진화시켜 왔다면 이젠 온라인에서의 연결과 교류를 오프라인과 병행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는 단절이 아니라 컨택트 시대의 진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연결과 교류가 되는 언컨택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우리의 공동체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란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연결되는 방식에 있어 비대면이나 비접촉이 늘어나고 사람 대신 로봇이나 IT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일부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센서 기술 등의 진화로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를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유망하다는 비즈니스도 모두 초연결 사회의 산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다 초연결의 산물입니다. 더 원활하게 모든 걸 연결시키는 초연결이 언컨택트 사회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초연결과 언컨택트가 반대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둘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사회에선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줄어도 데이터의 실시간 연결은 크게 늘어납니다. 오프라인 접촉과 대면이 줄어든 것이지 온라인의 연결, 교류, 데이터의 연결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 사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초연결의 힘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독심술을 만들어내서 마치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정교하게 파악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며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초연결과 무관한 산업은 없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연결이 결국 언컨택트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극 활용되는 초연결 사회에는 과거에는 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알게 만듭니다. 우리는 초연결을 통해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절대 미래를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사람과 사물을 둘러싼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사회와 정치, 경제, 산업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컨택트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대면하고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컨택트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기성세대일수록 언컨택트 사회에 새롭게 적응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컨택트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 인공지능 디바이드 등 이러한 차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단절과 소외 현상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로움이 질병이 되는 외로운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언컨택트 사회가 고립과 외로움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컨택트 사회에 태어날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대면을 통해서 쌓고 배운 소통들이 아니라 기계와의 소통에 익숙하게 자란 사람들이 사람과의 소통에선 어떠한 문제를 드러낼지도 앞으로의 사회적인 리스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화가 달라지면 공동체이자 사회가 유지되는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로는 채우지 못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언컨택트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전환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언컨택트 환경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언컨택트가 가진 문제를 급격하게 노출시키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 시기가 당겨지고 속도가 빨라진 것이죠. 이미 시작된 언컨택트 사회에 우린 그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언컨택트라는 것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의 삶에 훌쩍 다가와서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폭풍을 과연 내가 알고서 대처할 것인가, 그냥 무방비로 맞아들일 것인가는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 언컨택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책들을 제쳐두고라도 이 책 한 권을 일독하시면서 현상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나의 행동 방향들을 정비해보는 것이 어떨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